아이가 갑자기 때리고 던지고 소리 지를 때 머리로는 차분해야지 하면서도 손은 이미 굳고 가슴은 쿵 내려앉고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난폭해?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 그만 안 하면 혼난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 괜히 입을 정리하다가 한숨이 길어집니다. 내가 잘못 키우는 걸까? 혹시 이 아이 커서도 이러면 어쩌지? 이 마음 너무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고쳐야 할 문제로만 봅니다. 때리면 바로 혼내고, 던지면 바로 제지하고, 소리 지르면 조용히 시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행동을 멈추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아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훈육. 그래서 그 순간은 잠잠해지는데 며칠 지나면 똑같은 행동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왜 점점 심해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지금 45개월, 17개월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부터 동생을 밀치고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형이니까 참아야지, 이러면 안 돼, 계속 설명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화났어.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구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착하게 만들어라, 참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왜 아이는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왜 혼내도 안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달라지는지 3단계로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미국 아동발달 뇌과학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은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에 필요한 신호라는 것. 이걸 이해하는 순간 아이를 대하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3단계 훈육법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체벌 없이도 가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 반응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려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아이 몰래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주 재우고 난 뒤 조용히 틀어두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포기한 어른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른 곁에서 아이의 공격성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1단계입니다. 아이를 멈추게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 이걸 빼먹으면 아무리 좋은 훈육도 전부 소용없어집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1단계 훈육법. 공격적인 아이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 행동을 멈추기 전에 반드시 마음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을 먼저 봐줄 여유가 어디 있어? 일단 멈춰야지. 맞든 던지든. 너무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아이 손이 날아오는 순간, 장난감이 공중을 날아가는 순간, 어른의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반응이 공격성을 키우는 첫 단추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혼내는데도 공격성이 줄지 않을까?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은 대부분 나쁨이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벅차고 기다리기엔 아직 뇌가 미숙하고 도움을 청할 방법을 모를 때 아이의 뇌는 행동으로 대신 말합니다. 미국 대학의 아동발달센터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폭발한 아이는 이성적인 훈육을 들을 수 없다. 먼저 뇌를 안정시켜야 한다. 즉, 지금 아이는 말을 듣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많이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래? 안 돼. 그만해.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아요. 다만 지금은 너무 빠릅니다. 1단계 훈육의 핵심 원칙, 행동 제지, 감정 보호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마음을 봐주면 행동을 허용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1단계 훈육은 단호함과 공감을 동시에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공식. 행동은 즉시 멈춘다. 멈춰. 때리는 건 안 돼. 감정은 바로 보호한다. 화가 많이 났구나. 이유를 묻지 않는다.
설명, 훈계, 설득은 아닙니다. 왜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할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어? 말로 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공격 행동 직후의 아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뇌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이유를 묻는 건 어른 기준의 질문이지 아이를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울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른은 생각하죠. 애는 말이 안 통해요. 아니에요. 아직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는 말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던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손이 날아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멈춰. 이건 안 되는 행동이야. 잠깐 숨 고르고.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여. 이 두 문장만으로도 아이의 뇌에서는 위험에서 관계로 신호가 바뀝니다. 이건 훈육 기술이 아니라 뇌 반응을 바꾸는 언어입니다. 아이의 뇌에는 이성뇌, 전두엽, 감정뇌, 편두체가 있습니다. 공격 행동이 나올 땐 감정뇌가 완전히 핸들을 잡고 있어요. 이때 혼나면 감정뇌는 위험이라고 더 소리칩니다. 하지만 감정을 먼저 읽어주면 감정뇌가 아, 살았다 하고 진정합니다. 그제야 이성뇌가 다시 돌아옵니다. 1단계는 훈육이 아니라 뇌를 다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드리고 싶은 말. 우린 그렇게 안 키웠어. 예전엔 맞아가면서 컸어. 맞습니다. 그 시대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때보다 자극은 훨씬 많고 기다릴 기회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을 먼저 붙잡아줘야 합니다. 이건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힘을 키워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혼내기 전에 지금 마음이 어때를 먼저 건네는 어른이 되어보는 것.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성공해도 아이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2단계 훈육법. 공격적인 아이를 다루는 두 번째 단계. 혼내는 대신 아이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1단계에서 아이의 행동은 멈췄습니다. 울음도 조금 잦아들었고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말해줘야겠다. 이번엔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의외로 많이 하는 2단계 훈육 실수. 길게 설명한다. 잘잘못을 따진다. 반성하게 만들려고 한다. 아이에게는 아직 너무 많은 정보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눈을 피하고 조금 후 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말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사실은 아이는 대신 뭘 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2단계 훈육의 핵심 원칙. 하지 말라 말고 이렇게 해를 가르친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벌도 훈계도 아닙니다. 대체 행동입니다. 공격 행동은 항상 기능이 있습니다. 화를 표현하려고, 관심을 얻으려고, 상황을 멈추고 싶어서 그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가르쳐야 행동이 바뀝니다. 2단계 공식. 상황을 짧게 짚고, 아까 장난감 때문에 화가 났지. 대체 행동을 딱 하나 제시하고, 그럴 땐 이렇게 말해. 바로 연습시킨다. 지금 한번 해볼까? 설명은 짧게, 길어지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예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친구를 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밀어? 그러면 안 되지. 다치면 어떡해? 말로 하라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까 친구가 먼저 가져가서 화났구나. 그럴 땐 손 말고 이렇게 말해. 내 거야. 돌려줘. 그리고 바로 묻습니다. 지금 아빠한테 한번 말해볼래? 이 연습 10초가 훈육의 전부입니다. 왜 연습이 중요할까? 아이의 뇌는 듣는 것보다 해보는 걸로 배웁니다. 미국 아동발달 연구에 따르면 문제 행동 후 대체 행동을 즉시 연습한 아이들은 같은 행동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아이에게는 다음에 잘해야지가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로 해도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법을 연습시켜야 합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부딪히며 배웠다면 요즘 아이들은 누가 먼저 보여주고 같이 해줘야 배웁니다. 이건 버릇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번만 공격 행동이 나왔을 때 한 번만, 대체 행동 하나만.
이것만 해도 아이의 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행동을 없애려면 될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훈육은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3단계 훈육법. 의외로 많이 하는 훈육 실수. 공격적인 아이를 다루는 마지막 단계. 아이를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1단계에서 우리는 아이의 감정을 멈추게 했고 2단계에서 아이에게 다른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3단계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좋아지겠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모든 훈육이 무너집니다. 가장 흔한 3단계 실수. 어제는 안 된다더니 오늘은 된다. 아빠 말과 할머니 말이 다르다. 바쁘거나 피곤하면 기준이 바뀐다. 아이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른 기분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는 계속 시험합니다. 3단계 훈육의 핵심. 항상 같은 반응이 아이를 안전하게 만든다. 아이의 공격 행동은 고집이 아니라 불확실함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언제 혼나는지 모르고 누가 막을지 모르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모르니까 아이의 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3단계는 기술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3단계 공식. 규칙은 미리 정하고 말은 항상 똑같이 하고 결과도 항상 똑같이 한다. 이 세 가지가 하루, 일주일, 한 달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예시로 볼게요. 규칙 하나만 정합니다. 사람을 때리면 놀이가 멈춘다. 이게 전부입니다.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또 손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사람은 때리지 않아. 지금은 놀이를 멈출게.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감정 섞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거리두기.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처벌이 아닙니다. 예고된 결과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미국 아동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은 강한 훈육도, 긴 설명도 아닌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아이의 뇌는 이렇게 배웁니다. 아, 이 행동을 하면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때부터 아이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바뀝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해서 그냥 해줬어. 오늘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은 어른입니다. 아이에게는 오늘 허락받는 것보다 매일 같은 어른이 있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가족 안에서 꼭 맞춰야 할 한 가지. 말을 맞추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훈육 문장 딱 하나만 통일하세요. 예를 들면 사람은 때리지 않아. 때리면 놀이가 멈춰. 이 문장만 모든 어른이 같이 씁니다. 그럼 아이는 누구를 만나도 같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손을 들다가 스스로 멈춥니다. 그리고 말해요. 말로 할게. 그때 어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 아이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싶었던 거구나. 훈육은 아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조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어른은 아이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 키우고 있는 걸까? 특히 아이가 때리고 던지고 소리 지를 때 어른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아이보다 먼저 내가 무너지는 날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당신께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직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훈육에 실패한 어른이 아니라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는 어른입니다.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3단계는 아이를 얌전히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방법이었어요. 너는 혼나도 버려지지 않아. 실수해도 다시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늘 같은 어른으로 여기 있어. 언젠가 아이가 자라 당신을 기억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나를 가장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어른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채널은 완벽한 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도 버티고 있는 어른들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아줬다면 구독은 아이를 위한 약속이자 당신 자신에게 주는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